이제 레바논 관점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헤즈볼라 레바논 전문가 데이비드 다우드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데이비드 씨, i24 뉴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금 워싱턴의 반응을 들었는데 레바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만남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바논에서 정확한 영향이 무엇일지는 아직 말하기 이르지만 이번 만남이 레바논 내에서 아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으로 자신과 미국의 위신을 아운 대통령에게 실어주고 있습니다. 아운 대통령을 레바논 내 미국의 주요 대화 상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안타깝게도 나비베리라는 이름의 남자가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시아파 공동체 내에서 헤즈볼라에 비해 온건한 쪽인 양 자신을 포장해왔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적어도 지난 30년 넘게 그는 시아파 듀오, 즉 아말과 헤즈볼라라는 두 조직의 우산 아래에서 정치적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아운은 이제 겉으로는 자신을 다르게 포지셔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레바논이 미국을 통해 이스라엘과 맺은 합의에 따라 약속을 지키고 레바논을 그에 맞게 이끌 계획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레바논 자체 법률까지도 포함됩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지원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실제로 아운에게 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지 봐야 합니다. 또한 레바논 대통령이 실제로 레바논에서 행정 권한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군 최고 사령관이지만 군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내각과 총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함께 레바논군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운은 자신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 오고 있는 것이고 그 위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위가 가진 권한을 활용해 내각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그의 의도가 그가 내세우는 모습만큼 고귀한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로부터 나비베리의 이번 합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베리가 성공을 보게 되면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방문 이후에 베리가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신호가 있나요? 아니요, 제 말은 다시 말하지만 이번 방문이 전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년 만에 첫 방문이긴 하지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베리는 1992년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리는 그동안 내내 똑같은 베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때로 어조를 완화하거나 전술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그는 온건한 이미지와 정치적 방법으로 헤즈볼라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치적 전망과 아말의 정당성 자체가 헤즈볼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죠. 이 정당들은 궁생관계로 움직입니다. 헤즈볼라와 아말은 이란과 시리아의 중재로 내전이 끝날 무렵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한쪽은 관계의 정치적 측면, 후견주의 측면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말 운동이고 다른 쪽은 저항과 무기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분업을 잘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시아파 공동체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둘이 협력하는 것이 그들에게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시아파 공동체 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말이 반감을 사면 헤즈볼라는 시아파 일부를 아말에 맞서게 하거나 베리에게서 돌아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회에서 의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 후보 명단으로 출마합니다. 그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또는 그의 후임 국회의장 등이 앞으로 지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말의 전방은 헤즈볼라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만한 제안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의 이해관계가 여전히 시아파 공동체 내에서 매우 강력한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제 남부 레바논 현지 상황을 이야기해보죠. 레바논군은 자타리 알가 위에 남부 마을에 군대를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그 지역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데이빗, 이 세 개의 시범구역에서 현재 레바논군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만약 헤즈볼라 전투 병력이 남아 있다면, 그리고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6월 3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에 미국의 중재로 이루어진 합의에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합의는 헤즈볼라 병력이 리타니 남쪽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 말은 그들이 전투 중인 지역에서 철수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대체로 현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에서 온 것도 아니고 레바논의 다른 지역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부족해서, 그러니까 더 나은 비유가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현지 키토트 코네우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지 방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그렇게 조직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지역 출신입니다. 그 지역에서 결혼도 했고 가족도 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떠나라고 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떠나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다면 헤즈볼라 기반 시설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군이 직면할 주요 과제는 헤즈볼라 잔당을 강제로 무장 해제시키려는 레바논군 병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헤즈볼라가 레바논 시아파들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가 많고 그들이 속한 마을 내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레바논군에게는 넘기 힘든 장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헤즈볼라와의 대립이죠.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행동해온 방식은 일종의 타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의 12월 말쯤에 있었던 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레바논군 경력이 남부 레바논의 야누화 마을에서 지역을 점검하러 들어갈 것이라고 헤즈볼라의 현지 연락 담당자들에게 사전에 통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실상 거래를 했는데 헤즈볼라가 그 시설에서 자산을 철수하면 레바논군이 무기가 없는 상태를 문서로 남기고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레바논군 임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이고 헤즈볼라는 무기를 보유한 채로 남을 수 있었으며 모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우려는 레바논군이 이번 도전에 직면해서 또다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타협을 하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도 지켜볼 점이 많습니다. 데이빗 다우드 씨, I24 뉴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